이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깃발은 민주당사 앞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자, 닷새 만에 다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진행이 됐죠. 민주당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물 압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겁니까 이게?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 일단 첫 번째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 또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할 때에는 예.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 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수수색한 증거물이 재판에 현출이 돼도 위법수직 증거라고 해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법 원칙이고요. 어제 압수수색 그 집행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영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5일 만에 재개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침에 이제 당직자들에 섞여서 좀 밀고 들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마 CCTV 같은 거 다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진입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좀 밀고 들어가는 분위기였고 예. 당사의 1층 경비원들을 좀 윽박지르고 밀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예. 번째로는 이제 8층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고 예. 김용 부원장의 사용한 PC에서 4개 정도 문서를 아마 추출해 간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였는지 그리고 이제 수사 중인 사안과 연결된 증거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했을 때 네. 지금 수사하는 범위 외인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영장에 근데 그 어떤 자료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적시돼 있고요. 네. 예, 특히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추출할 때에는 이제 키워딩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만 추출을 하는데 4개 정도라고 하니까 큰 게 이제 무관한 정보를 가져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요란을 떨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가져간 게 결국 문서 4개였고 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용 부원장이 그 사무실에 출근한 건 3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민주연구원을 올라가 보면 거기 부원장은 정해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 공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을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지로 기재를 해서 예. 무리한 영장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정당사 또 이게 헌정사에 없었던 정당에 대한 강행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영장 제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에 들어갈 때부터 그걸 영장을 제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주연구원 이 사무실 앞에서 영장 제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네. 독립된 사무실처럼 있지만 당사 8층입니다. 그리고 1층에 진입할 때 이미 영장 제시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갔을 때에도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다시 집행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했었어야 맞다고 보고요. 이미 당사에 진입하는 순간 거기 업무 공간을 8층이라고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네. 1층에서 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건물에 진입할 때 제시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총래 부원장님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무리한 영장 집행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연구원은 사실 별도의 법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도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상으로는 민주당사에 입주해 있는 것이지 당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무리한 말씀이고요.
그다음 김용 부원장이 뭐 부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의도 연구원의 국민의힘의 부원장을 했지만 네. 상금 부원장하고 비상금 부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보도가 나갈 때 상금 부원장으로 떴어요. 그분이. 네. 그러면 그분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상금 부원장으로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지로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당연히 부임하고 한 번 갔든 한 번도 안 갔든 거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그날 압수수색 입장문에서 건물 1층에서 저기 영장을 제시한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 그리고 2차 수색에서요. 예,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2시 30분부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위법하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검찰이 지금 말씀대로 야당의 당사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법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뒷감당을 누가 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막았으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이게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이번에는 막아서지도 않고 물러섰잖아요. 네. 위법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문서 4개를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법원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밝힌 거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자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서 21년 2월부터 총괄 부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조직 및 자금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갔다는 것은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라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과 관련된 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빼왔다면 모르지만 네. 그 사람과 관련된 걸 가져온 거를 갖다가 내용도 모르면서 불법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잘못된 그 영장 겁니다. 집행 절차와 관련된 얘기는 서로 두 분의 얘기가 다르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예, 이거 가지고 뭐 계속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뭐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뭐 극과 극으로 상반됩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민주당이 지금 뭐 벌떼처럼 일어나서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김용 부원장 구속되어 있고 정진상 정무실장이라는 분은 지금 몇 개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출국 금지도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뭐 우연이냐라는 것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런 상황 전체를 몰고 갈 수 있냐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 보복성 수사면 누구에 대한 보복입니까 이게? 민주당에 대한 보복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세 단계의 방탄을 완성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전환시킨 겁니다. 민주당원이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방탄을 자임한 것이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민주당은 정치적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게 그 프레임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 들어가고 방탄을 자임하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수사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얘기는 안 합니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고 주장을 하지 법원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응당한 이유에서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의 법원이 친윤석열적입니까? 정부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인은 오히려 문재인 전 정권과 더 정서적으로 가까웠죠. 그다음에 수사 중에 정치자금, 대선자금이 나오면 그럼 그거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수사를 안 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 뭐 적법한 절차에서 받은 거고 수사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죠.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나 입법, 사법, 행정권의 존중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는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여야 공방이 똑같았죠. 법원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당도 비판을 하지만 동일한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어떤 사법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처럼 네. 뭐 청와대의 어떤 국정 수행권 그리고 또 입법권도 똑같은 수준으로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업무 공간이라는 걸 통상적으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 집행 과정에서 그걸 소명할 때 이 공간은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며칠이 안 됐고 여기에 대선 자금 관련된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첫 번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거기에 나와 있던 검사가 위의 판단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 역시 그런 이미 제출 방식 받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게 실제 집행해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의 어떤 명확한 압수수색의 목적보다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어떤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과거 네. 사례에 비추어도 실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국정농단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청와대 내 결제 라인에서 가 있었기 때문에 예. 증거 수재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미 제출 방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서 들고 나온 것이 문서 4개였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차 압수수색 영장 를 보이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서 있던 민주당 의원 주철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어. 다 치우고 없어. 왜 들어가려고 그래. 네. 그렇게 검사장 출신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제출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예, 의원들이 한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냥 에이,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통상 그분이 검사장 그런 출신 건데 아닙니까? 그 무슨 의미가 법조인인데. 있냐 이런 걸 그냥 의원 개인이 한 알겠습니다. 얘기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저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다 들은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서 좀 강원도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레고랜드발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 위기가 커진 상황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치가 잘못된 정치가 또 무능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고 두고두고 이 반면 교살 사건으로 남은 거고요. 문제는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적어도 김진태 지사가 이거에 나와서 해명을 할 때는 본인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부족했다. 그래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경기도의 지방채 내지 강원도가 지급 보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안전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강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시 정치 논리로 본인 소명을 해명을 했고 디폴트 선언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예.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채권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지방채부터 해서 건전한 회사채 그 밑에 채권까지 다 흔들려서 결국 정부가 50조 긴급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대처하셔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인정하고 시장에 안정을 주는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를 또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고 최문순 지사요. 최문순 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자체 문제를 비판하면서 예. 이재명 의원이 과거 성남시장 때의 모라토리움을 예. 얘기를 하면서 예. 같은 내용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예. 다르거든요. 예. 당신은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었고 그때 선언했던 대로 2018년에 지급 유예를 했다가 다 갚았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도지사로서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조성래 원장님.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죠. 네. 뭐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이 부분은 소속 정당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에 지급 보증을 한 2,050억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대혼란이 예. 빚어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이게 전임 최문순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최문순 지사가 했던 건 맞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공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무슨 비용이라든가 이게 규모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2014년에 지급 보전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10억 원이었는데 네. 2014년에 최문순 지사 때 약 10배가 늘어나서 2,050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임 지사가 어디 소속이든 누구든 행정기관으로서 보정을 하고 한 것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을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진태 지사가 제대로 이행을 못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지자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도민들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강원도는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최문순 지사 전임 지사 중에 그때 김진선 지사죠. 예.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때문에 예. 약 1조의 손실을 보고 헐값에 매각했거든요. 예. 정말 좀 자중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각하고 예. 사과할 건 해야 된다고. 예, 지자체가 이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이냐, 뭐 이것도 사실 지자체 주민들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참 뭐 애초에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금융시장의 경제 국면을 초래한 것은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김진태 지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의견에서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화요 천막회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